의사일정제 1항 202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산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액은 총 171억 2,556만 6천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48억 5,110만 4천 원 대비 22억 7,46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에 이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71쪽 냄새 저감 사업입니다. 축사 냄새 민원 해소를 위해 냄새 저감 및 홍보 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가축분뇨 종합항류시설 수질 검사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료 채취를 위한 채습병 및 시료봉투 구입, 축산냄새 모니터링 평가당 운영, 하절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냄새 방지용 생균제 구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6억 5,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안성맞춤랜드 주변 냄새 저감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맞춤랜드 주변 축산시설의 냄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탈취제, 톱밥 등 냄새 저감제 구입비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축산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장비인 콤포스트 지원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대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10대분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축산냄새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상습적 민원 발생 양돈농가의 축사 외벽 개선 및 안개 분무시설 설치 지원으로 냄새민원 사전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지원 단가는 5천만 원입니다. 5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자체 의무사항인 관내 가축 사육농가의 현황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로 1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가축분뇨 배출 처리 지도 단속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단속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건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로 매월 20만 원씩 4명에 대한 활동비로 12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지침서 제작과 안성시 홀스타인 경진대회, 유구대회 행사, 안성한우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중 50%인 시비 총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안성맞춤 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성맞춤 한우 브랜드 홍보를 통해 안성맞춤 한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설 매장 및 가맹점에 대한 입간판, 인증마크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 원 중 50%인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안성벌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벌꿀 생산 및 유통을 통해 관내 양봉 및 한봉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200만 원 중 50%인 12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안성유구 고급화 사업입니다. 안성유구의 1등급 출연율 향상을 위한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0도, 지원 단가는 2만 원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8천만 원 중 50%인 12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안성 한돈 포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안성 한돈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한 안성 한돈 우수정액 구입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0도, 지원 단가는 12,500원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30%인 12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학교체육과 승마 연계를 통한 말산업 육성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회 기준으로 총 90명이며 지원 단가는 1회에 32,000원으로 사업비 2,880만 원 중 70%인 국도 시비 총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정신, 지체장애 및 저소득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학생 사업 대상은 48명이며 지원 단가는 1회에 42,000원에 10회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사업 대상은 3명이며 지원 단가는 1회에 32,000원에 10회입니다.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풍수해, 설해, 폭염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 사업으로 해당 축종은 소, 말, 돼지 등 총 16개 축종이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19억 6,440만 3만 원 중 30%인 도비와 시비 총 5억 8,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승마 참여 승마장의 책임보험 가입 비용 및 말 발굽 삭제 장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보험료 사업량은 26두에 마리당 70만 원, 장제비 사업량은 288두에 마리당 10만 원으로 사업비 4,700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대형 유통매장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입니다. 관내 대형 유통매장인 이마트 안성점과 롯데마트 안성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시 수거하는 시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도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축산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한우 브랜드 우수성 홍보를 위한 안성한우 명품화 사업과 오리, 육계 농가의 왕겨 및 육견 농가의 음식물 사료 열처리 장비 지원으로 질병 예방 및 깨끗한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850만 원 중 50%인 12 1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가축 개장 사업입니다. 매월 2회 개장하는 송아지 경매시장 심사위원 수당 240만 원과 한유구 품질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에 농가가 직접 앞장서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축결과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한우 1-2+는 사업량 750두에 두당 6만 원으로 4,500만 원, 유구는 1등급 이상에 대하여 사업량 500두에 두당 10만 원씩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비 총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낙농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낙농가의 연중 무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도우미 고용 비용의 일부를 헬퍼웨어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50%인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환풍기 지원 사업으로 환풍기 200대 지원에 사업비 4천만 원 중 50%인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크고 무거운 원형 곰포 사일리지 조사류를 소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동 절단하여 주는 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지원 단가는 970만 원으로 사업비 9,700만 원 중 50%인 시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사육 기반 확충으로 한우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구축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등록, 선형 심사 등의 9,425만 8천 원과 발정 탐지기 250대, LED 살균 등 10대에 3억 8,750만 원에 대한 사업비 8억 7,820만 8천 원 중 도비와 시비 총 4억 8,1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소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 등을 전산 이력화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소 기표 부착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800두, 지원 단가는 두당 9,600원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1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젖소의 당대, 후대축 능력 파악 및 근친 교배 방지로 우수의 형질로의 개량을 통한 낙농가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 유구의 안정된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유고 품질 개선 장려, 젖소 등록, 산유 능력 검정, 선형 심사, 수정란 이식 등 8개 사업에 9억 8,557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4억 9,2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 사양 관리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화분 건조기, 벌꿀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5,606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2,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토종벌 육성 사업입니다. 낭충 봉화 부패병의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농가에 공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9군, 지원 단가는 3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총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및 지원 단가는 우레탄 단열 시설은 10개소에 600만 원, 출하 선별기는 3개소에 개소당 600만 원, LED 살균 등은 20개소에 개소당 7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2억 1,800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조사료 품질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 검사 실시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품질 검사 실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사업비로 국토 시비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볏짚 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로 농가 사료비 절감 도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농가 2만 5천 롤에 대한 사업비 2억 833만 3,330원 중 60%인 도비와 시비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농가에 8,000톤이며 톤당 지원 단가는 6만 원으로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 90%인 국도 시비 총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40%인 국도 시비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사료작물 종자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 지원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및 사료비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농가에 36,000kg이며 킬로그램 단가는 4,000원으로 사업비 1억 4,400만 원 중 60%인 국도 시비 총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축사 낙뢰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낙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개소상 지원 단가는 100만 원으로 사업비 1천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양계 농가의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하여 폐사 등 재산적 피해 감소 및 쾌적한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사 단열 처리, 에어컨 시설, 열풍기 설치, 지붕 스프링클러, 안개 분무기 설치 등에 대한 사업비 6억 3,300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3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물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8개소이며 개소당 지원 단가는 70만 원으로 사업비 1억 4,560만 원 중 70%인 도비와 시비 총 1억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조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지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 상황 근무자 급식비, 방역 소독 장비 수선 유지비, GPS 이용료, 초소 전기료 등의 사업비로 시비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가축 방역약품 구입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 사업으로 간보루병, 꿀벌 방역약품, 송아지 설사병, 가검 티푸스병, 호흡기 및 기관지염 예방약품 구입 등의 사업비로 시비 1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지역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운영 및 상시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 생석회 및 기자재 구입, 공중방역 수의사 활동 장려금, 위험수당의 시비 1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조 공수의사 활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가축 전염병 상시 예찰 실시로 질병 조기 발병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공수의사 7명에 대한 월 100만 원씩 12개월분 활동수당으로 시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조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접종 사업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열 검사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1,002며 일두당 체열비 1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조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사전 공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108만 6,325도에 11억 8,541만 5천 원, 돼지 서쿠 백신 43만 8천 도에 5억 2,560만 원, 소, 돼지, 닭, 개 등 주요 가축 21종 질병에 대한 예방 백신 4,788만 7,600도분에 대한 12억 6,579만 4천 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29억 7,6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닭 진드기 예방 방제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친환경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농가이며 지원 단가는 1,800만 원으로 사업비 5,400만 원 중 80%인 국도 시비 총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전염병 예방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설치 지원으로 가축 질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고정식 소독기는 20대에 대당 300만 원, 휴대용 소독기는 40대에 대당 100만 원으로 사업비 1억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및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검사비 및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 지원을 통한 돼지 소모성 질환 피해 예방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농가이며 지원 단가는 1천만 원으로 사업비 5천만 원 중 60%인 국도 시비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장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 공병 등의 감염성 폐기물과 전염병 발생 축의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감염성 폐기물 20톤 처리 비용으로 시비와 도비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독 지원을 위해 축협 전담 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 방역 실시로 악성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 방제단은 총 4팀으로 소규모 농가 542개소에 대한 연중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인건비, 방제 차량 임차비, 소독약품 구입, 유류비 지급 등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1억 9,5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 방문 기록 등 차량 운행 정보 수집으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대이며 지원 단가는 월 9,900원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12 총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축산 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 전원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전원 차단을 예방하여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대이며 지원 단가는 대당 6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12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우재료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로 유량제와 체중 감소 등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만 도이며 단가는 330원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도 12 총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우재료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로 유량제와 체중 감소 등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만 도이며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사육두수 50도 미만인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만 7천 두분이며 두당 시술비는 5천 원입니다. 사업비로 국도 12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 긴급 예방백신 접종으로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공수의사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5만 7천 두이며 두당 시술비는 5천 원입니다.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기존 AI 발생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질병, 사양관리 등 컨설팅 지원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농가이며 농가당 지원 단가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9천만 원 중 60%인 국도 12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2011년도에 가축 전염병으로 조성된 매몰지 3개소의 사후관리 실시로 토양 및 수질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 12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사축 처리의 애로사항 해소 및 폐사축 무산투기 방지로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을 전문업체를 통해 렌더링 처리 후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0도이며 지원 단가는 두당 10만 원으로 12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폐사가축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사축에 대한 적정 처리를 위해 폐사축 처리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대이며 지원 단가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가금 및 양돈 농가의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 기록물을 활용한 임상 증상 관찰, 평소 방역 시태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가축 질병 유입 차단을 통해 방역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금 농가는 10개소의 단가는 500만 원이고 양돈 농가는 20개소의 단가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 중 60%인 국도 12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산란계 농가 뉴모 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산란계 농가에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뉴모 바이러스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을 지원하여 산란율 저하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만 수분 1,000병이며 구입 단가는 10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지원입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일정 기간 동안 가금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질병 발생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유경오리 및 방역 취약 토종닭 사육농가이며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7억 3,3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 운영 및 상시 방역 철저로 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 및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한 통제초소 등 설치 운영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국도 12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선제적 초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역에 취약하여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2개소에 대해 동절기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선제적 농장 초소를 설치 운영과 거점 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차단 방역 강화 및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5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용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좀 설명에 앞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를 좀 밟지 않고 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경기도 파주에서 AS 발생으로 거점 소독시설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하여 서부권역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시설공사비, 설계비 등 총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가축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정화방류시설, 고액분리기, 퇴액비 살포기 등의 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축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사업비 3억 9천만 원 중 40%인 국도 12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및 소규모 농가의 수분 조절용 톱밥 지원과 축산농가의 파리 천적벌 및 탈취제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축분 비료 공장 5개소에 톱밥 8,000톤, 파리 천적벌 40세트, 소규모 농가 톱밥 지원 2,800톤, 탈취제 16,000kg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일시 9억 880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9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공공처리장 처리에 소요되는 운반비 지원으로 분뇨 무단 투기 방지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3,452톤이며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1억 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분 비료 공장의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스키드로더 사업량은 16대이며 대당 3천만 원입니다. 페이로다 사업량은 한 대이며 대당 1억 원입니다. 사업비 5억 8천만 원 중 50%인 도비와 시비 총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 저장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개소이며 지원 단가는 200톤 기준으로 2천만 원입니다. 사업비 4억 2천만 원 중 70%인 국도 12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반려 유기동물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반려견 에티켓, 동물 등록제 홍보 및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 대응, 현장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한 포획 장비 구비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량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24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60마리,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개선비 900마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마리이며 지원 단가는 마리당 10만 원으로 사업비 1천만 원 중 50%인 국도 시비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을 통해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88두이며 지원 단가는 마리당 6만 5천 원입니다.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입니다. 동물 등록 비용 절감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비,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마리이며 지원 단가는 마리당 2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사업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집 마당에서 기르는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 암컷을 대상으로 중성화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도치 않은 임신을 막고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0마리이며 지원 단가는 마리당 35만 원입니다.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학교 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개 학교의 학생 수는 1,582명이며 지원 단가는 430만 원으로 251분에 대한 사업비로 국도 시비 총
1억 7,0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우수축산물 급식 지원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46개 학교에서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 중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 등급 이상 축산물 공급에 대한 차액을 보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총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안성시장배 전국 낚시대회입니다. 매년 10월 중순 개최하는 안성시장배 전국 낚시대회 행사 비용 및 농특산물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 중 50%인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입니다. 관내 내수면 양식장의 수산질병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수질개선제, 면역진강제 등의 구입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관내 양식장 17개소입니다.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호수 등 내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등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2천 미입니다.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입니다. 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식 기반 시설인 관정 개발 및 산소 발생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각 4개소이며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수매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토산 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블루길, 베스 등의 외래어종을 수매하여 토산어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공공수역 35개소, 사업 규모는 10톤이며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에 대한 관 내외 출장료비로 총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매년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포획 및 보호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공무제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인쇄장비 수선 및 유지비, 직원 출장 여비 등에 총 5,4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직원 4기 양형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 긴 시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71페이지 냄새 저감 사업. 이거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매번 이거 악취를 잡겠다고. 그래서 시정연설에서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네요.
471페이지 맨 앞장. 페이지요. 예. 보면 473페이지 안성맞춤랜드 주변 냄새 저감 사업 보면은 네. 이게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달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한 지역만. 네, 예. 그러면 전체를 다 하려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 요거는 그 마침랜드 죄송합니다. 그 마침랜드 주변에 있는 그 이제 톱밥 공장이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 행사 기간 동안 좀 그 냄새로 이제 피해를 좀 저감하기 위해서 톱밥하고 탈취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예. 그 한 지역만 하는데도 2달 동안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네, 예. 안성 전체를 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사업비가? 전체 대상으로는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텐데 보니까 네. 여기 줄어가지고 사업비가 네, 예. 그래갖고 잡을 수 있겠어요? 그게 목표시라면서 그게 제일 안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하시면은 다른 건 늘리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가축 키우시는 분들도 그게 가장 스트레스고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텐데 이걸 잡아주셔야지 약속한 대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지도 단속. 이게 환경과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도 단속은 누가 나가시나요? 그러면? 지도단은 이제 어느 위생팀에서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무기계약직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과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나가 보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나가면 그분들과 알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잡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잡으려면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새로 조직을 짜가지고 그분들 맡겨갖고 이 축산과 연관이 없는 분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친분 좀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 환경단체나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을 좀 그렇다고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좀 그쪽으로 좀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좀 있습니다. 이제 보수 같은 거를 어떻게 했는지 좀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맨날 아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니까 좀 흐지부지한 것 같고 좀 덜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595페이지 거점 소독 시설 설치 사업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서부 지역에 좀 하려고 아직 그러는데요. 저기는 토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럼 이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할 때 보면 토지 매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쪽에 이제 땅값이 네, 좀 그쵸. 예, 예. 근데 그쪽에 시유지도 많을 텐데 혹시 시유지는 안 알아보셨어요? 시유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소득 시설을 하려면은 도로 여건이나 차량 진입 등 그런 이제 조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길 옆에 이제 도로변 옆에 이제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뭐 할 만한 데는 뭐 상가가 들어있다든가 아니면은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도 시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잘 찾아보셔서 하시는 게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방대다 보니까 설명하는데도 얼추 1시간이 다 걸렸네. 저는 그냥 큰 틀에서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우리 이제 안성이 이제 가축 분뇨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 상태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어디다가 뭐 질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은 뭐 질 수 있을 텐데 다 이제는 장소를 이제 기피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못 짓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일주 같은 데는 네. 농협하고 이제 장암 영농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큰 데는 개인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는 가져가는 사람들만 가져가지 안 가져가는 사람들 안 가져가. 그리고 칠 데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돈 주고 버려 이제는. 돈 주고 어디 가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쳐놓으면은 이제
탭장에 쌓아놓으면은 자기들이 와서 이제 뒤집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퍼가는 돈을 주가면서 이렇게 이제 반출을 시키는데 그러면 어디 강원도 같은데 이게 큰 차로 해서 사실로 이렇게 싣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저 지원 같은 거 이런 저기는 뭐 골고루 뭐 이렇게 해라라든지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뭐 저 농협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맨날 가져가는 사람들만 가져가고. 근데 오죽하면 조합장님으로 그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일주에 만두면은 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만두 나누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야 그저 어차피 조합원이니까 네. 뭐 차가 한 대가 됐던 두 대가 됐든 배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배정 받으면 나는 한 대 치우니 뭐 그냥 뭐 개인 치운다 해가지고 그냥 그 물량을 다른 사람은 줘라. 그래가지고 뭐 한쪽으로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축산농가 뭐 저 퇴비를 치워줘야지 일개 그냥 무슨 뭐 이물질 있다고 안 치워주고 뭐 이런 그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지 않는 분들의 이제 그 뭐냐 퇴비가 이제 계속 쌓여 있으니까 뭐 냄새도 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뭐 특별한 뭐 우리 그 축산가에서 뭐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그 축분조리장을 그 축협에서 그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지금 못 장소가 없으면 못 하니까 예, 예. 지금 그거 뭐 당연히 지면 좋겠지. 근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없는 그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축분 농협이나 이런 처리장에 못 가는 탭이들 네. 그런 탭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뭐 해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논밭에 내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가축 분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탭이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은 논밭에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제 부속도 검사를 해서 토양 이제 축분을 가져가서 이게 부속이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탭이가 됐냐 안 됐냐 판단을 받고 토양도 또 가져가서 검사를 해서 그 땅에 어느 정도의 양을 좀 이렇게 뿌릴 수 있나 그 성적서를 받아서 아니, 그렇게 그건 나올 수가 아는데. 있는데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 따지다 보면 저 소돼지 먹이는 분 없어 못 먹여. 근데 지금 아니 어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뭐 논이 있으니까 뭐 갖다 뿌린다고 치지만은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밭이나 답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이제 그런 데서가 이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치워가는 사람들은 이제 뭐야 그 저기 퇴비장에서 이제 실어 가서 거기서 이제는 뭐야 발효시켜서 뭐 저기 이제 퇴비를 만들어내는데 거기를 못 가는 분들 있잖아. 네. 못 가는 분들은 처치 곤란이지 지금. 그럼 우리가 돈을 몇 백만 원씩 장비값을 줘서 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너무 이제 포화 상태니까 뭐 뭐 삼성매로도 가고 뭐 저기 저 소돼지 이런 데 좀 없는 데 있잖아. 네. 그런 데로 그냥 사실로 해서 싣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구 좀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 부시장도 아까도 이제 말씀했지만 냄새 우리 축산이 냄새가 제일 지금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뭐 우리 그 동북권은 냄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야 그저 우리 저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땅 사는 거를 일단 기피를 하고 또 전원주택 같은 건 아예 생각을 안 해. 와서 그냥 코 막고 그냥 가는 이런 실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냄새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탭이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지금 뭐 이제 우리 부속 탭이 이제는 완전 발효 안 시키면 이제 못 나가잖아. 네, 내년 3월 25일. 그럼 이제 더욱더 더 어떻게 그럼 더 날려 이제는. 그럼 축사 허가 나고 뭐해도 못 먹여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나 이런 처리장에서 가져가는 사람들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제 반발 일어나지. 농협도 가만히 안 내버려두지. 같은 조합원인데 회원인데 누구 건 가져가고 누구 건 안 가져가라면은 그런 말썽이 또 요지가 있으니까 축산가에서는 그런 걸 미리 한번 염두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없나 한번 연구를 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 거점 초소 얘기했는데 거점 초소 뭐 굳이 뭐 땅 사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임대해가지고 뭐 저 뭐야 그 저 정식적인 뭐 그 어디하고 어디 일주거 뭐야 도드람 LPC 그런 거 마냥 해지 말고 네. 그 안성농장에 우리 한우타운 옆에 보면 안성농장에서 비닐하우스 대형 해가지고 거기 그 거점 그 저 소득시를 만들어놨어요. 그 임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뭐 그 얼마 안 들어갈 텐데 뭐 땅을 뭐 20억씩 주고 사가지고 또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제 이제 임시 이제 가설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연구 시설로 봐야 돼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인원은 어떻게 할까 인원은? 인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시비를 하게 되면은 그때 예를 질병이 발생되면은 그때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국비나 도비 사업을 받게 되면은 안성시에서 뭐 직원을 채용을 해서 360을 그 상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뭐야 안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퇴비 공장 시설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축협에서도 자꾸 이제 헬라리는 건데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저쪽에 그 소각장 시설 정도만 하면은 아마 주변에 그 민원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도 지금 더 이제 다시 또 먼저 번에 했다가 반납을 했지만 다시 또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할 거고요. 우리 저는 그 주민들이 네, 이제 최신설을 갖추고 한다래도 이제 안 믿어. 왜냐면은 이제 뭐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최신설로 해가지고 뭐 냄새 하나 안 난다고 하는 무슨 뭐 양계장 있잖아요. 예? 몇십만 수짜리 양계장 하나 있잖아. 저쪽 일주기에요. 예. 그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신설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짓고 네, 아주 그냥 뭐 저 분이 떨어지면 그냥 말려서 이렇게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퇴비로 나온다면서 그런 시설인데 지금 일죽 그 택시부에 가면은 네. 그 얘기 나와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최신설로 졌다는데도 그 나는데 그 뭐 말이 40만 수지 40만 수 무지하게 많은 건데 그러니까 암만 그 뭐 집신실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냄새가 없고 난다라니까 이제는 암만 최신식으로 퇴비장을 진다래도 안 믿어 이제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게 지금 뭐 우리 이제 뭐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만드는 퇴비장도 냄새 난다고 이제는 뭐 그냥 계속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최신식으로 진 거 아니야? 견학도 갔다 온 거 아니야? 남해로 옛날에. 태육공장 같은 경우는 다 뭐 최신식이라 그랬는데 현재까지 저희 있는 거를 보면은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밀폐된 게 없어요. 하나도 국내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소각장 같은 경우는 완전 밀폐를 해서 문을 열으면은 음압이 걸려서 공기가 딸려 들어가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1차, 2차 문을 2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냄새가 밖으로 안 나와서 아마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고의 이제 관건은 이제 냄새 이제 이게 참 냄새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요. 냄새 뭐 100% 냄새 잡는 거는 그거는 뭐 완전 거짓말이고 조금 냄새를 이제 저감시키는 거지. 냄새 잡는 데하고 아예 안 나게 하면 좋지. 나 안 나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라도 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 축단인들의 민원이 뭔가 쳐가는 사람들이야 괜찮은데 못 쳐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막막한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장비 업자한테 돈을 줘서 가져가라면 그건 또 멀리 가져가. 그럼 그것도 몇 백만 원 들여서 채는 누구는 그냥 가져가고 누구는 몇 백만 원 들여서 푸잖아.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하여간 저 냄새 때문에 굉장히 그 고심들 민원들 이렇게 많고 그런데 하여간 부시장님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아주 냄새 잡겠다고 아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냄새 좀 저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나다가 안 나는데 그는 이따 내가 생각나면 할게요. 하여간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간 저 여기까지 천만다행으로 오지 않아서
다행이고 또 우리 그 축산과 또 우리 그 시민들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안 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생각 있으면 또 한번 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정열 위원님께서도 이제 이 축분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냄새의 원인은 축분이고 네. 축분을 제때 치워야 냄새가 안 나는데 사실 우리 안성시에서 이 축분의 냄새 제거에 대한 이 지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축분을 제때 치워야 냄새를 줄일 수가 있는데 원인 제거가 되니까 네. 이게 우리 안성에 축분 처리장이 없다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이 냄새에 대해서는 이 냄새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가 국비를 반납을 하고 못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시에서 예. 해야 될 이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 축산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축분 처리장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명서 519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사업. 설명서 519페이지. 예, 이 양봉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이 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가장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또 가장 이렇게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또 많은 뭐 투자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양봉 산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성뿐만이 아니고 용인 인근 지역에서도 상당히 양봉을 이 기농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근데 이 예산 이번에 이제 2020년도 예산 편성된 몫을 보면은 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예산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양봉이 있고 한봉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양봉 농가들만 뭐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은 양봉 농가만 이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서부터 한봉 농가들이 뭐 한두 분씩 오시더니 법인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한봉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그 500만 원을 좀 시비로 해서 네, 한봉 농가들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양봉이나 한봉 농가에 대비해서 좀 사업비가 적긴 적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많은 걸 원했는데 네, 도비 사업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 거고 시비로 별도로 좀 하면 좋은데 네. 제가 이제 이 양봉하고 한봉하고 통틀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양봉 육성 산업에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을 해서 1,100만 원 사업비가 줄어서 네. 드렸던 말씀이고 네. 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 여의치가 않다면은 네. 우리 시비라도 자체적으로 좀 추경 때 네. 예산 편성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게 지금 이 양봉을 막상 한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아카시아라든가 어떤 그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질의 어떤 밀원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도로가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차량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뭐 이 배출가스 또 이제 또 이 기후가 변해가지고 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아열대로 바뀌면서 이 아카시아 나무라 그럴까 어떤 이 양질의 그 밀원을 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없어지고 줄었다고 그래서 또 이분 막상 이렇게 좀 해보려고 수익을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채취량이 적어가지고 또 이게 나름대로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채밀기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가이지 않습니까? 네. 꿀을 채취할 때 가장 필요한 기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작년에도 5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5대밖에 이렇게 안 됐는데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장비는 좀 더 이렇게 좀 대수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요거는 저기 양봉하고 그 한봉 하시는 분들 네. 따로 좀 만나서 의견 좀 들어보고 뭐 추경에 뭐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603쪽입니다. 다용도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 예, 이 사업을 보면 이제 스키드로다가 네.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보다 이제 내년 예산이 다행히 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어쨌거나 이 스키드로다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역시 이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역시 네. 이 냄새를 제때 제거하면 제때 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필요한 장비고 또 이렇게 대기 수요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근데 아마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이거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낙농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젖소. 네. 착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일반 뭐 홀스타인 비육이나 한우 비육 이런 거는 최하 뭐 이제 요새 100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는 우리 축산과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마리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농가들이 이렇게 소외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낙농가는 마리수가 막 100도 200도 되는 농가들은 뭐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마리수가 적고 또 그 낙농가들이 똥을 제때 안 치우면은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예, 냄새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농가들한테도 뭐 좀 기준을 정해서 스키드로다를 좀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농가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거고요. 네,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소농가도 소외되지 않게끔 네.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기준을 정해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예,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냄새 저감 때문에 많은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안성에 생균제를 쓰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주 영세한 농가 뭐 거의 다 쓴다고 거의 봅니다. 다 쓴다고 예, 보는 예. 거예요. 이 생균제를 쓰면은 아무래도 냄새 저감에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주거 시설이 가까운 곳은 사실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런 네, 예. 분들은 적극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주변 분들이 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 6군데를 별도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할 때는 그 농가들한테 기존에 이제 쓰던 거 중에서 농가가 원하는 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쓰다가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이제 제일 좋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 제품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구매해서 해줬는데 그 구매 과정에서 이제 회계과에서 그 구매하는 과정에 좀
지침에 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5가지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비슷해야 된대요. 그거를 5군데를 뭐 추천을 해줘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아직도 좀 집행을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집행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0만 킬로인가요? 40만 킬로? 지금 준비하는 생균제가 40만 킬로그램. 아니 40만? 400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농가 정도에 포함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1년 365일은 못 해드려 한 농가 전체로 봐서 한 50%, 60% 정도? 60% 정도요? 예. 한 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렇구나. 다음 페이지 보면 485페이지에 보면 안성맞춤 육성 활성화 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비 촉진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안성하면 우리가 또 5대 그 명품 특산물 중에 한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안성하면 한우라고 생각을 나게끔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안성 오면 야, 음식이 어디가 맛이냐 그러면 거기 안성 한우인데 맛 괜찮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 저는 소비 촉진이 일어나면서 네. 안성 한우가 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자체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적이니까 홍보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우하고 안성 포크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한번 축산 단체를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타운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타운을. 뭐 지금 산발적으로 뭐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지금 안성맞춤 갤러리가 이제 공도에 있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한돈회관도 따로 하고 뭐 일주 한우에서 따로 하고 뭐 이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한쪽에 좀 몰아서 타운을 만들어서 사무실도 쓰고 매장도 거기다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뭐 재정 여건이 좋은 축종도 있고 안 좋은 축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저 의원 말씀대로 안성맞춤 한우가 그래도 안성에 좀 대표 그랬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성 맞춤하면 또 한우 생각날 수 있게끔 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예,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딴 거는 뭐 중요 좀 저게 약간 좀 덜 정한 거는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구제역이다 뭐 이번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해서 이제 각종 약품 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제반 어떤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약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한 종류만 얘기하면 뭐지만 약품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께 더 싸다 이겁니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반응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제 굳이 왜 비싼 걸 쓰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물품 조달 받으시는 거 물론 잘하시겠지만 네, 뭐 똑같은 거라면 저렴한 걸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그 언젠가부터 안성에서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무슨 그런 질병 올 때마다 그 이제 물품 저기들이 돈 많이 벌었다. 물론 뭐 많이 버는 거야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느 일정 금액이 넘어서 뭐 비싸게 구입해서 뭐 업자들을 이렇게 뭐 저기해줄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품 구입이나 뭐 그런 거에서 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래서 내게 안 되고 저게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대부분 뭐 조달 등록돼 있는 거 그쪽에 뭐 이제 하고요. 이왕 행길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 저수지에 이렇게
뭐 치어 종자, 방지. 네, 치어 이런 거 방류하면 되게 생존율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 베스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은 글쎄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안정준 여기 의원님. 여기 보니까 479페이지에 그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 있네. 2천만 원. 네, 야, 요거 가지고 하면 얼추 그래도 대상 파악 이런 거나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여기다가 좀 잘 얘기 좀 해주셔 해가지고 좀 잘 그 축산 분뇨 관리가 잘 되게끔 하여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윤태 의원입니다. 그 일단 안성시가 제가 봤을 때 농업 도시가 아니고 축산 도시예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뭐 소 돼지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 축산 농가 현황뿐만 아니라 그 사역 투수를 보면 그럼 안성시가 이제 축산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좀 내놓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은 지금 기존의 그 뭐 조상 그대로 살던 자연불학과 지금 공동체에 많이 이제 유입돼 가지고 유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뭐 처음부터 축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시 하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조화가 안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뭐 발전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성시 축산 정책은 좀 제가 봐서 그다지 좀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471쪽입니다. 냄새 저감 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안성시가 지금 축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몸살 앓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네, 특히 냄새 민원 발생기 주거환경개 사업 지금 작년에 3억 5천 했는데 감액을 해서 지금 2억 5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좀 자료 내용도 좀 맞지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 계열화된 농장이나 기업형 그 축산인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형 축사나 계열화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교 환경 개선 사업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축산 농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축산 정책과에서는 축산 정책을 장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 축산 정책과에서 좀 특사경이 나가요. 환경과도 있어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그 악취 민원 신고하면 환경과로 대부분이 아는 사람은 축산 정책을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환경과하고 특사경 업무 특히 그 냄새 그에 관련해서 민원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축산 정책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 지도 감독을 하는 환경과 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안성시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지금 정책이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72쪽에 냄새 민원 발생기 주거환경 개선이나 냄새 방류 생활 지원 사업도 이게 매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예산을 4억 담았으니까 내년도 4억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반드시 민원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증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효과가 있었다면 더욱더 장려해야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 3억 5천에서 지금 미집행 잔액 2억 5천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제가 지금 편성을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3억 5천이었는데 3억 5천 사업을 못 하고 올해 사실은 예산이 없고 올해 남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행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어찌 다 알다시피 이제 뭐 경기도 감사에서도 뭐 그 지적됐다시피 그 수의 계약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게 낫고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입찰하는 게 쌀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일부에게 지금 수익액을 안 주고 공개 경쟁을 하는 건 일부 특혜 주지 말라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탈취제 그 구입에 관하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그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업자로부터 유혹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 매체로부터 또 안성시가 좋지 않게 보도된 내용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냄새 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473쪽 그 안성맞춤도 주변 냄새 저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5천만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1개소가 있는데 실제 거기가 사육 농간 11가인데 사육 두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냄새는 왜 계속 나고 왜 줄지 않는지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되고 매년 5천만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전 할 수 있으면 이전을 권유하든지 아니면 사육 두수 제한하고 그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이제 그 텃밭 공장을 포함해서 좀 11개소가 있거든요. 이 주변에. 근데 이제 그 닭봉 공장이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덜 나는데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다르고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기 매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안 걸리고 뭐 그렇듯이 사람도 냄새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소에도 이제 톱밥하고 탈취 이제 이런 걸 지원을 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근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봉공장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애초에 시설을 처음서부터 이제 뭐 밀폐형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냄새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그 공장 처음에 할 때는 그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주변으로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왜 그 특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안성시 축산 정책을 총 지도 감독하는 감독직에 계셨던 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불과 얼마 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악취 민원에 대한 것은 있잖아요. 환경과하고 좀 논의하셔서 한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축산 정책을 장려한 데서 감독하고 단속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축산병 냄새 개선 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75조. 그 여기에 보면은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저 적극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형 농장 같은 건 자제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77쪽도 저감시설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축 사육 제한 조례하면 안개시설 안개 분무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그런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지난번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용역을 줘서 그때 당시 축산정책 보고서에 하면 용역 주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1, 2위권을 갖춘 축산 도시인데 정확히 축산 농가가 몇 가구이고 어떻게 돼 있으며 그런 게 현황이 아직까지도 파악 안 됐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로 정책이나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다 입으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려면 저주던 식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정책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린 법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 공무원들이 농가나 단체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일부 기업이나 일부 집단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불어서 481조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지도 단속 특사기관 활동비도 환경과하고 좀 효율적으로 업무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17쪽입니다. 낙농산업 병력 강화 사업 여기 보면은 유구 품질 개선 장려라고 해서 지금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517조 그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좀 사업이 있습니다. 뭐 이제 요거 출하를 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장려금 주는 게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젖소에 관한 건 이제 뭐 젖소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 소가 저기 뭐야 우유를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이런 능력을 검증하는 거, 그다음에 선행 심사를 갖고서 뭐 옛날 저기로 따지면은 뭐 미스코리아 뭐 사람을 따지면 미스코리아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심사, 그다음에 수정란 인식, 뭐 저지 수정란 인식, 뭐 아니, 이동체 기타 분석, 보상금, 유구 품질 개선 장려 그 1억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구 품질 네, 개선 이게 장려, 요거는 예, 보상금. 이게 도축을 해서 1등급 이상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해가지고서 1등급은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축산경제팀장 이영재입니다. 유고 품질 개선 장려금이 도출을 하게 되면은 1등급 이상 출연을 하게 되면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전 6만 원, 또 완뿔은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1년에 16,000두를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연 1등급 이상 출연율이 한 16%인 2,733두가 출연되고 있습니다. 2,733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04두를 일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명서 529쪽부터인데요. 지금 조사로 경영시 살레지 제주 운송비를 포함해서 그 기계 장비 지원, 종자 지원 이거 보니까 조사료의 생산 기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실적이 좀 떨어지는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예산들은 다 줄고 그래가지고 지금 참 묻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라요. 네. 그 위에서 정해지는 사업량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조사료 재배량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네, 예,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551쪽의 설명서. 우리가 여기서 전업농 그다음에 영세농 할 때 이 기준은 어디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농림식품에서 정한 겁니까? 소 같은 건 50도, 돼지는 100도 했는데. 네. 예. 요거는 뭐 이제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올 때 중앙에서 내려올 때 전업농, 부업농 해갖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 그 위에서 이제 정해진 겁니다. 아, 위에서요?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방 백신 접종할 때 지금 50도 이내하고 이상하고 저희들 지금 백신 예방 접종 방법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수의사 관리 좀 잘해달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제가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초소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소, 돼지, 닭이잖아요. 네. 해마다 우리가 구제기나 AI 등으로서 많은 그 지금 금액들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입된 금액으로 보면 실제 농가 앞에다 저 방역 초소해도 되겠더라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안성시가 이렇게 나가야 할지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계획서에서 그 농가 앞에다 초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보셨지만 인건비 낭비,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엄청 많은 각종 다양한 뭐 아예 업무 자체를 마비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축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예산만 그 편성해서 해주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예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CCTV 설치가 됐든 방역투 설치가 됐든 예? 지도 감독을 강화하든 이런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평생 예산을 갖다 퍼부술 것인지 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축산 정책 안성시 축산 정책이 나갈 방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그 용역을 한번 발주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국고나 시 예산 그 손실을 좀 방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느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저도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579쪽입니다. 매몰지 사후 관리인데요. 네. 지금 국도비 매칭에서 1억 7,500만 원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관리 중 매몰지하고 관리 해제 매몰지, 이제 관리 해제 매몰지 같은 경우 1억 5천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 관리 중인 매몰지가 몇 개의 소인가요? 17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리 중인 곳이야? 관리 중인 곳하고 관리 그 해제된 곳 각각 개소수 현황 모르십니까? 잠깐.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가축질병위기 대응 팀장 조장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중과 관리 해제 매몰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안성시에는 91농가를 매몰 처분한 살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65농가는 저희가 소멸 처리를 해서 현장을 다 끝낸 상태고요. 네. 3회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 매몰지라고 해서 통이 아닌 땅속에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가 끝나는 관리기간 경과 시점이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밀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세우는 2011년 이후는 이미 2014년 이전에 매몰됐던 데인데 예전에는 이 소멸처리 방식이 그냥 상판만 밀으면 다 소멸이 됐다고 봤습니다. 네. 14년 이후서부터는 매몰됐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소멸을 했지만 그전에는 행정상 그냥 현장만 봉분만 없애면 끝냈던 이 상황을 네.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도에서 근본에 3개소를 추진해 보라고 해서 일단은 그래서 2011년도께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여튼 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실제 이제 민원이나 여타 이런 실태를 실제로 조사해갖고 다시 네, 맞습니다. 소멸 처리하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2011년도만 해도 한 60몇 군데를 묻었는데 네. 저희가 그 60몇 군데를 물론 100%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일정 기준을 두고서
지금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네. 뭐 소는 100두, 돼지는 2,000두, 가금류는 5만 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한 데가 장암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쪽에 대단히로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올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 595쪽의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용 거점 소독 시설 설치 사업 일단 서부권역 추진을 하려고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 네. 말 맞다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절차 이행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19조 마단계 중성화 수술비 지원인데요. 도비 매칭으로 2,450만 원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일단 이게 5개월량 이상이면서 그 동물 등록이 된 경우를 전제로 여튼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면단위에서 특히 이제 마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물 등록률이 뭐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어지려면 지금 그 동물 등록 등록 서비스 부분도 여튼 이제 그 무료로 진행되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서비스와 동시에 좀 홍보 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633쪽 지금 외래어종 수매가 지금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4천만 원. 네, 이게 이제 그 포획을 해 오면 네, 그거에 이제 무게를 갖고 단가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리당 할 것 같은데 마리당 중량. 네, 팀장님 네, 말씀. 축산 경제팀장 이영재입니다. 네, 여기서 포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외래 어종은 4,000원, 또 무용 생물은 뭐 강준치나 어들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3,000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한쪽 예산으로는 치어를 풀고 이제 또 한쪽은 여튼 이제 외래 어종 같은 경우에 이제 생태계 교란 문제 때문에 이제 잡고 뭐 이렇게 지금 정책이 같이 여튼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수매한 외래 어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죠? 예, 처리 방법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보관, 이제 저장고로 해서 일단 보관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이것을 식용으로다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그것도 또 위생상 또 먹는 게 그 식품하고 또 기준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다가 식용으로다 한번 뭐 지침에 의하면은 뭐 사회복지실이나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공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지침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게 왜?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후에는 우리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이렇게 좀 최종 그렇게 하는 그건 방법을 이제 하고 최종 있습니다. 처리 방법인 거고 별도의. 그래서 꼭 여튼 이게 과거에도 황소개구리 한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퇴치 운동 막 그 전면적으로 펼쳐지면서 근데 실제 여튼 이제 그렇게 잡은 황소개구리를 어떻게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멧돼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래종 부분에 대한 퇴치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네. 처리 이제 근거를 이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건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축산과 특히 민자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근데 민자보 사업은 늘 또 특혜성 논란이 일부 또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보조금 집행에 좀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좀 정산 처리까지 좀 꼼꼼하게 지도 감독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축산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